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노후의 안정감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힙니다. 특히 노년에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 자식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식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크게 향상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정서적 교류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과 지지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노후에는 친구 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식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부모는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삶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가끔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해도 자식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라고 답하며 무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갈등이 쌓이면 부모는 섭섭함을 느끼고 자식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서로를 피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이유는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하려 하지만 자식은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대화 속에서도 오해가 생기기 쉬운 만큼 노년기의 부모와 자식 관계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유대감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기반 위에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모와 자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어떤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움받는 부모가 되는 건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 씨의 이야기처럼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태도가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장 씨는 딸이 결혼을 준비할 때 매일같이 전화해서 신혼집 위치나 가구 배치를 직접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은데 어머니의 간섭으로 답답함을 느꼈죠. 결국 딸은 엄마, 제발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하게 놔둬요라며 서운함을 털어놨고 두 사람 사이에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의도가 아무리 자식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과도한 관심과 간섭은 자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식이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로 김 씨는 자식들에게 내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랑보다는
의무감에 짓눌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식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부담으로 표현하는 순간 자식은 감사보다는 압박을 먼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자식에게 벽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한편 박 씨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며 자식들에게 강요하던 경우였어요. 자식들이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고 대화하는 걸 보며 종이에 적는 게 더 정확한데 왜 그런 걸 믿고 쓰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시대가 바뀌었고 각자 나름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박 씨의 태도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결국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된 불편함이 점점 쌓여 대화조차 꺼리게 됐죠. 이렇듯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방식을 강요한다면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기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간섭이나 부담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세심한 배려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좀 더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식들이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부모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부모도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식과의 관계를 평생 잘 유지하고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해요. 그 중심에는 부모가 어떤 태도로 자식을 대하고 또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감사와 긍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삶도 잘 돌보는 모습이라고 하죠. 이런 태도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장 씨는 70대에 접어들면서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딸과의 관계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고 해요. 이유는 간단했죠. 장 씨는 딸이 뭔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렇게 안 했다라며 자신의 경험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딸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마치 자신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 씨는 나름 딸을 생각해서 조언했다고 했지만 딸은 그것을 자신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간섭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자식의 개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키우고 가르치며 돌봐왔던 아이가 어느 순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부모의 마음에는 걱정과 불안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자식에게 있어 독립은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개별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식은 더 큰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김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직업을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 결과 아들은 김 씨의 응원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신뢰도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면 또 하나 중요한 태도가 감사와 긍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가 자식의 노력이나 성과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도 부모를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갖기 쉽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자식의 노력을 알아보고 고마움을 표현하면 그 관계는 훨씬 따뜻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해요. 정 씨는 한동안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들이 일이 바빠서 자주 전화를 하지 못하자 그것이 자신에 대한 무관심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마음을 고쳐먹고 먼저 아들에게 요즘 바쁜데도 내가 잘 해내는 것 같아 참 대단하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정 씨와의 관계는 훨씬 가까워졌다고 해요. 이처럼 자식의 노력을 알아주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은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스스로의 건강과 행복을 가꾸는 모습은 자식에게 더없이 큰 안도감과 신뢰를 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건강이나 삶을 돌보지 않은 채 자식에게만 의존하려는 모습은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박 씨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병원 진료를 꼼꼼히 받으며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노후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박 씨를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밝은 마음으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고 그 관계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법은 아주 특별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칭찬하며 스스로의 삶을 잘 관리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요.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마음 놓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식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조금씩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대화는 관계의 거울이라고 하죠.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연결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대화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불씨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대화의 방식 때문이라고 해요. 부모가 자식과의 대화에서 비난이나 지적이 중심이 되거나 지나치게 조언하려는 태도가 나타날 때 자식은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식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대화를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장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장 씨는 퇴직 후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지만 갈등도 덩달아 늘었다고 해요. 딸이 하는 일마다 부족한 점이 눈에 띄었고 그때마다 그건 이렇게 해야 더 나을 거야라며 조언을 건넸다고 해요. 하지만 딸은 점점 대화를 꺼리기 시작했고 엄마랑 이야기하면 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 씨는 그제야 자신의 대화 방식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는 이후 딸과의 대화에서 지적보다는 이해를 중심에 두기로 결심했어요. 딸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그저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라고 공감의 말을 건넸고 딸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처럼 비난 대신 이해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어떤 문제를 겪을 때 당장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죠. 하지만 그런 조언이 자식에게는 간섭이나 비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부모가 대화를 통해 자식을 돕고 싶다면 먼저 자식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질문 대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공감의 말을 건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죠. 또한 지나친 조언을 삼가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대화법이에요. 김 씨의 사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어요. 김 씨는 아들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려 할 때마다 안정적인 게 좋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이런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아버지와 거리감이 생겼다고 해요. 김 씨는 그때부터 대화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한 거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며 공감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둘 사이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때로는 서로의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때도 많아요. 특히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기기 쉽죠. 하지만 이런 차이를 극복하려면 자식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해요.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 씨는 딸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해요. 박 씨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넌 이런 걸 못해? 라며 딸에게 화를 냈고 딸은 점점 더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딸의 의견을 들어보려 했어요. 딸이 엄마가 나를 위해 해주는 건 고맙지만 나도 내 방식을 존중받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박 씨는 처음으로 딸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서로의 방식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관계가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해요. 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식이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대화하는 거죠. 상호 존중은 관계를 대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해요. 자식이 부모에게서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부모에게도 더 자연스럽게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는 특별한 기술이나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필요한 순간에 의견을 조율하며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작은 태도 변화가 자식에게는 큰 안도감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식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공감하고 더 많이 들어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찬 관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자식이 성장하고 독립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새로운 기준과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많은 부모는 자식이 여전히 자신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자식이 독립적인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성인, 대성인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노년기의 자식과 새로운 관계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 변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윤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윤 씨는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아들 부부의 삶에 깊이 관여했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부터 집안일의 방식까지 일일이 지적하고 조언하곤 했죠. 처음엔 아들도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불편함을 드러냈어요. 엄마, 이제 저희도 우리 방식이 있어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 윤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윤 씨는 자신의 역할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후로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믿음을 보내는 태도를 보여줬고, 관계도 한층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때로는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의 독립을 인정하고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과도한 책임감과 의존에서 벗어나야 자식도 부모를 성숙한 존재로 대하며 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죠. 또한 자식의 가정을 존중하고 사적인 영역에 간섭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해요. 강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강 씨는 딸이 결혼한 후에도 딸의 집에 자주 방문하며 집안의 작은 문제들까지 의견을 냈다고 해요. 심지어 딸과 사위가 어디로 여행을 갈지, 어떤 가구를 살지에 대해서도 강 씨의 의견을 따르길 바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은 점점 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결국 엄마, 저희 가정을 존중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들은 강 씨는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이 딸 부부의 사적인 공간을 침해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이후로는 딸 부부의 삶에 대해 불필요한 의견을 삼가고, 오히려 응원과 격려의 말을 건네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가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식이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단순히 간섭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 자식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성장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부모가 자식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면 자식 역시 부모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더 깊이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워 노년기의 가족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준은 부모와 자식 모두가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 합의된 것이어야 해요. 최 씨 부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 씨 부부는 자녀들과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전통을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점점 바빠지면서 이 만남이 부담스러운 약속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어느 날, 딸이 아빠, 매주 모이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어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최 씨 부부는 처음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딸의 입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만남의 기준을 함께 세우기로 했어요.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로 합의했고, 그 시간 동안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족 관계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대화를 통해 규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의 가족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결국 자식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부모의 유연한 태도와
진심 어린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먼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식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며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갈 때 자식도 부모를 더 따뜻하게 대하며 관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년기를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중요한 발판이 될 거예요.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에게 자식과의 시간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갖죠.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추억을 쌓으며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식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공통관심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박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박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싶었지만 바쁜 자식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자식이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함께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가족끼리 요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며 서로의 취향을 알게 되고, 요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통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활동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행은 자식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윤 씨 부부는 자식들이 모두 결혼한 뒤 가족 여행을 통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고 해요. 여행을 계획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가족 사이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꼭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까운 지역으로의 당일치기 여행이나 자주 가보지 못한 동네를 탐방하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죠. 여행은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를 줍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김 씨는 자식과 함께 테니스를 시작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고 해요. 자식이 운동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김 씨는 테니스를 배우기로 결심했고, 이후 주말마다 함께 운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심지어 정원 가꾸기 같은 취미도 부모와 자식 간의 연결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취향과 재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가족 모임이나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 얼굴을 자주 마주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매달 한 번씩 자식들을 집으로 초대해 소규모 가족 모임을 열었다고 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옛 사진을 보거나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작은 모임들이 쌓이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해요. 때로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아요.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특별한 시간을 만들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소소한 노력이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활동의 핵심은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심과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데 있어요. 자식이 바쁘거나 피곤할 때는 활동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일정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부모로서의 기대감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이런 태도는 자식에게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결국 자식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어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작은 순간들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기억이 될 수 있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추억을 만들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더해질 때 그 관계는 노년기의 큰 행복으로 이어질 거예요. 중요한 건 부모가 먼저 자식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노년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 자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부모와 자식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죠. 김 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이 점을 살펴볼까요? 김 씨 부부는 은퇴 이후에도 오랜 기간 꾸준히 저축해둔 자금을 바탕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해 왔어요. 덕분에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고, 이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자주 만나게 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자식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의무감이 아닌 순수한 애정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경제적 독립이 구체적으로 자식과의 관계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미칠까요? 우선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면 자식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박 씨의 경우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덕분에 본인도 자신의 가족과 커리어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해요. 만약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면 자식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제적 독립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독립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정 씨는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병원비를 요청했을 때 처음엔 당황했지만 부모님이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덕분에 큰 부담 없이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그로 인해 자식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식과 부모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수 있죠. 또한 재정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후 자금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식들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부모가 자식들과 자신의 재정 계획을 논의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씨는 은퇴 전에 자식들과 자신의 노후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만약 내가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자식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대화는 부모가 자식에게 독립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동시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독립적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식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립을 강조하며 자식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며 재정 문제 역시 이러한 관계의 일부로 다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자립하면서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모습을 본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재정 계획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이는 자식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족의 사례를 보면 부모가 은퇴 후에도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취미를 즐겼던 모습이 자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해요. 부모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자식들에게 나이 들어도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경제적 독립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때 자식은 부모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부모와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또한 이런 관계는 가족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는 기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지나친 희생은 오히려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답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복과 목표를 찾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하죠.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돼요. 먼저 부모가 자신의 행복과 목표를 찾는 과정은 자식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씨는 자식을 키우면서 본인의 삶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자식 교육과 가사에만 전념했어요. 하지만 자식이 독립한 뒤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끼며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해요. 이때 김 씨는 취미로 시작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배우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전시회를 가고 스케치북을 들고 공원을 걸으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죠. 김 씨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으니 자식들도 더 자주 연락을 하고 나를 응원해 주더라며 웃었어요. 이런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행복해질 때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기보다 응원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항상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부모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박 씨는 어머니가 은퇴 후 여행을 즐기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는 엄마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나중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는 순간이죠. 부모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무척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부모의 태도는 자식의 성장 과정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늘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삶을 힘겹게 여기는 모습을 자식이 오래 접하면 자식 역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얻고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 씨는 아버지가 늘 인생은 배울 게 많고 재미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그 덕에 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으로 성장했다고 말했어요.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자식에게 평생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남깁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찾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소홀히 하면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해요.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교류 또는 자신을 위한 작은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있음을 알 때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어요. 또한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자식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부모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부모를 더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요. 한 가족의 예를 들어볼게요. 정 씨는 아버지가 늘 자신을 걱정하며 끊임없이 간섭하던 시절엔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자 정 씨는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더 충실히 살 때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은 그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며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큰 본보기가 돼요. 한 자녀는 어머니가 노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죠. 이런 경험은 자식의 삶에도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는 말은 결국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자신을 돌보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할 때 자식과의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따뜻해질 수 있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식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실천법이 필요해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더라도 그 마음이 과도한 기대나 의존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야말로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생각해 볼까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기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친 의존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장 씨는 자식이 결혼한 후에도 매일 전화를 걸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엔 자식도 부모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감이 쌓이기 시작했죠. 결국 장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과 점점 멀어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부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가꿔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취미를 갖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면서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을 신중히 선택하면 관계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자식의 일상에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는 자식이 매주 방문해 주기를 기대하며 매번 전화를 했지만 자식이 바빠서 오지 못할 때마다 서운함을 느꼈어요. 결국 그 감정을 자식에게 표현하며 넌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식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상황을 이해하고 지나친 기대 대신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바빠도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같은 말은 자식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게 해줍니다. 자식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 씨는 자식이 성인이 된 후로 관계가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식이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며 부모와의 소통을 줄이는 것 같아 불만이 많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방식대로 접근하기보다 자식의 입장을 이해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어요. 그는 자식과의 대화를 짧게라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미리 준비해 대화를 시도했어요. 이를 통해 박 씨는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한 예로 이 씨는 자식이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소셜 미디어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배워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기회가 늘었답니다. 자식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식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자식이 자신의 삶을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해요. 이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더 큰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길이랍니다. 지속적으로 자식을 응원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잃지 않는다면 노년에도 자식과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사이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식과의 관계가 삶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해요. 김 씨의 경우가 좋은 예인데요. 그는 자식이 자신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지만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길을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선택은 자식에게 더 큰 신뢰와 자유를 주었고 김 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를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가 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의 행복도 꼭 챙겨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죠.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거나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이 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며 자신의 삶을 알차게 가꿨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기보다 응원하게 되었고 이 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가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세는 적절한 거리 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면서도 필요할 때 의지가 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 이상적이에요.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과의 소통이 단순히 의무적인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 관계는 더욱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응원하며 스스로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가족 간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는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은 완벽한 조화와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매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